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명절 시작하는 시점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 100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이 책의 저자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새롭게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설 연휴에 지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시간. 자, 윤홍균 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홍균입니다. 네, 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음지구력. 그 책 이름 자체가 잘 지으신 것. 마음지구력 우리 원장님이 지으신 겁니까 이 책 이름? 제가 쓰던 원고 중에서 예. 자꾸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서 아하. 어떻게 했나 생각을 했는데 예. 뭐 편집자분들하고 같이 아하. 의논 끝에 아하. 가장 적절한 단어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지구력. 예. 이게 지금 삶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발칙한 끈기에 대한 얘기다. 네. 끈기. 네. 삶의 끈기가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한동안 열풍을 불었던 게 뭐 예. 힐링, 휴식, 이제는 좀 내려놓자 뭐 이런 아하. 것들이었었는데 예. 막상 그게 또 길어지니까 또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전유성 씨가 나오고 힐링 그만 좀 하라고. 너무 오래 쉬었어. 너무 오래 힐링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작가님 강연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세바신으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네. 강연자이시기도 한데 네. 내 마음을 회복하는 법, 멘탈을 다스리는 법 많은 분들 알고 싶어요. 네. 저희가 또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회복할 수 있을까? 멘탈 관리. 예. 네, 뭐 많은 분들 제가 뵙는 분들이나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예. 한쪽에서는 너무 지쳤다. 아. 너무 지쳤다. 이제 힘들다. 하시는 마음 한 구석이 있고 예. 또 지치긴 지쳤는데 내가 뭘 했다고 지쳤냐. 남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도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당신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또 머뭇머뭇하시면서도 또 힘든 건 힘드니까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스스로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선생님이 더 힘드시죠,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자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네. 얘기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 본인이 살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 반응이 좋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입사 초기에 네.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 옆에 있던 동기가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래서 그 동물계에도 동물들이 아픈데 네. 절대 아픈 티를 안 내잖아요. 아픈 네. 티를 내면은 공격당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 그렇기도 하고 일단 뭐 어렸을 때 경험상으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막상 자기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자녀가 지쳤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줘야 될지 어른들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냥 해줄 말은 나도 힘들어. 너가 지금 힘드니까 부모님 마음은 되게 안 좋거든요. 예. 자식이 힘드니까. 그래서 너만 힘든 거 아니고 아빠 원망하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고 제제 다 힘든 거니까 원망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뭔가 좀 유행을 계속 좀 반복하고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한테도 힘들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될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좀 애매한 지금 기류가 대한민국에 휩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네. 자기가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뭐 자가 진단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나오고 예. 뭐 요즘은 뇌파도 찍고 뭐 그래서 파가 나오긴 하는데 예.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공통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지쳤다 힘들다라고 하는 개념은 뇌가 지쳤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가 지치니까 생존과는 가장 관련이 없는 것부터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니까 뭐 세련되게 대화하는 방법 이런 거는 사실 좋기는 좋은 건데 예. 이게 생존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이성적인 중추부터 꺼요.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고 싶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위치도 먼저 꺼요. 그래서 지친 뇌는
뇌의 가장 부정적인 감정만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를 마지막까지 좀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지치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싫다. 싫다. 다 싫다. 싫다. 예, 싫다. 좋은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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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모르겠다. 뭐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그거 안 될 것 같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일기장 써놓은 거 나중에 보시면은 예. 옛날에는 내가 모든 단어 동사나 서술어가 싫다, 모르겠다, 없다, 안 될 것 같다라고 다 쓰여져 있었는데 선생님 좀 많이 좋아지고 나니까 예. 다른 단어들로 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면 요거는 좀 지쳐가고 있는 신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뇌가 지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편도체만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뒤에 스위치가 꺼진다. 네. 그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결국은 예를 뭐 도파민이나 이런 게 나오는 이유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따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지금은 뭐 만물의 영장으로 큰 소리치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예. 아직은 뇌는 출nhập 채집 생활을 할 때 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아무래도 공격적이어야 되고 뭐 짜증 나야 되고 이 조그만 신호에 예민해져 있을 때 오히려 생존율은 더 증가하거든요. 의심도 많아져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생활을 하고 세련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방어적으로 움츠리고 있고 예민하게 이 그 더듬이를 총동원하고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하니까 예. 뇌는 아직도 그때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 좀 유독 이렇게 네. 그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좀 네.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회적 환경만 다른 건지. 물론 저희가 봐도 스트레스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뭐래도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정말 스트레스 관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에서 보면 네. 같은 시험 성적 100점짜리 맞다가 99점 맞다가 우는 애들이 있는 반면 그렇죠. 한 78점 맞아서 이 정도면 잘했네라고 생각해도 그냥 네. 밝게 생활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네. 타고난 재능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예.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그게 20살까지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다 보면 예.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힘들어도 네. 우리에게 스스로 하는 말은 힘들어해도 괜찮아 이런 네. 주문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내가 뇌한테 내가 지쳐서 그렇다, 내가 오늘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다른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말을 해줘요. 그렇죠. 나에게 말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어 갖고 집에 왔는데 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굴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들어가서 안 나와. 얼굴은 그 표정으로는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그렇죠. 나 안 힘들어. 나 안 힘들어. 괜찮아. 별일 없는데. 오늘 나 회사에서 아무 일 없었어. 이러고 있으면 그럼 저렇게 기분이 나쁜 거는 나 때문인가? 결혼 생활에 불만족스럽나? 괜히 오해를 하게 되고 지난번 일 때문에 그렇나? 괜한 오해가 생기듯이 나 스스로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예. 지금 몸이 힘든 건데 그 몸이 힘들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 내 성격이 문제인가? 유전자가 문제인가? 내 부모님한테 안 좋은 거를 배워서 그런가? 엉뚱한 것을 볼덩이 튀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더 한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선순환 아니면 악순환이지 정체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 대부분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제가 정신과 의사 생활하면서 예. 깨닫게 되는 게 정신력은 결국은 체력이구나. 히딩크도 역시 축구 실력은 체력이라고 이렇게 리스판서빌리티 어떤 책임 있는 플레이를 위해서는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책임 있는 가정생활, 책임 있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체력이다. 그렇죠. 그런데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잠도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놀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체력이 좋아지게 하고 몸이 좋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좀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참 노동 시간이 참 길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번아웃 그게 좀 나타나나요? 통계적으로 그런 게?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고 계속 뭐 통계들은 상관관계가 나오고 있고요. 예. 뭐 OECD 가입국 중에 노동 시간도 길고 행복 지수 낮고 자살률 높고 이제는 좀 계속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는 가치관이나 관점이 달라져야는 되는데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또 생산 활동은 열심히는 또 해서 그렇죠. 많은 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글 쓰거나 강연을 할 때 또 이 방송 같은 거 나왔을 때도 항상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좋은 얘기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예. 과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일 것이냐. 그래서 저도 번아웃 되시는 거 같아요.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10분 지났는데 약간 사실 그 정말 어떻게 하지?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지쳐계셨어요.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말해도 안 될 것 같고 저 말해도 안 될 것 같고 예, 네. 다 해치잖아요. 네, 착한 네,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이제 네. 지치는 요인 중에 하나 완벽주의라는 단어를 꼽으셨어요. 네. 보면 완벽주의는 또 네.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런 네. 표현인데 네네. 완벽해지고 싶기 때문에 좀 피곤한 거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도 스스로 좀 학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게 좀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벽주의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네.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어디서 제일 유행하냐면 예. 기업 면접 시험 볼 때 아. 당신의 단점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아. 거의 90% 이상이 아. 제가 완벽주의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단점만 하라니까 네, 여기 네. 장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완벽주의 단점마저 장점이 모범 답안. 그렇죠. 야,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네, 오히려 완벽주의를 장착을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죠. 아. 그리고 강요를 하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우리가 자리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 좀 작은 실수만 해도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자책하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뭐 방송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내일 방송할 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오늘 내가 말실수를 한 것은 없을지 그러니까. 그걸 몇 번씩 돌이켜보고 복귀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권하는 모습이고 좀 촉망받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유행 많이 하고 있고 그렇구나.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네. 또 그하고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가 방어 기제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 방어 기제죠, 그게?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실패. 내가 완벽하지 이렇게 못하면. 비난당할까봐 아하. 권위자로부터 공격당할까봐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안 되겠고 뭐 금욕주의로도 이어지고 도덕적으로도 무결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자기 자신의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잡고 그것을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예. 실제로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잠 안 자고 퀭해져 가지고 막 실수 작은 거라도 할까봐 조바심 내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비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 통하는 면도 있죠. 그 명절 앞두고 지금 네. 굉장히 완벽주의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명절이 두려운 게 과제 아닙니까? 뭐 명절도 두렵고 출근하는 것도 두렵고 소개팅하는 것도 두렵고 특히 요즘 청년들 중에는 예. 진로 선택할 때 예. 내가 나한테 맞는 적절한 직업을 진로를 택하고 싶어서 진로를 못 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직업을 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직업이 뭔데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다 몰라요. 그래서 뭐 여행도 가고 뭐 MBTI도 하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게 유망할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또 그 결정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되게 부담이 큰 완수하기가 힘든 업무를 주어졌을 때 이건 못하는 거야. 또는 이 정도의 환경이면 내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 그것도 약간 군대 문화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떤 말이 안 되는 업무를 주어졌을 때 이걸 조금 못하면 수행자가 잘못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적 업무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 민간 기업이더라도 그런 게 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좀 예를 들어 회사 생활하면서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방송 많이 나오지만 그 시간까지는 모든 기사는 거의 체크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체크한 것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나는 안 되는데. 다행이다. 두 분을 합치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좀만 체크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생이죠, 모범생. 나쁜 건 아니고 나쁜 거 아닌데. 저도 그거를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의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끊으라고 해봤자 끊지도 않아요. 네. 이미 완벽주의 꼼꼼하게 하는 게 미덕으로 자리를 잡았고 나의 예. 장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 함부로 끊으라고 끊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건강을 챙기시라는 얘기. 건강을 챙기시. 이게 악순환이에요. 회산, 스트레스가 회산에, 쌓이면 스트레스 푸는 다른 성분의 도움을 또 받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네요. 네, 책에 악순환이네요. 완벽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적응력을 네, 제안하셨어요. 적응력. 네.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건 것 같은데 너무 뭐죠? 적응해서 지금 너무 유연해. 본인이 준비 안 된 상황에 너무 유연하고 적응력인데 좋은 건데요. 좋은 겁니까? 우리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네.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고 유연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인데. 오랫동안 우리가 뭐 농업 사회 아. 또 뭐 공업 사회를 거치면서는 완벽주의가 중요했었고 또 권위주의 시대에서 특히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나 그렇죠. 이게 다 이제 무너지고 다변화된 사회가 됐고 예. 급변하는 사회가 돼서 정말 저는 제일 충격받았던 게 식당에서 계산할 때 키오스크가 쫙 깔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금방 바뀔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저는 키오스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키오스크 없는 식당만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좀 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좀 젊은 사람이 특히 저보다 젊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먼저 근데, 하세요 하고. 네, 근데 지금은 키오스크가 훨씬 편해요. 그러셨어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응되셨어요. 그렇죠. 평생 우리가 앞으로는 한 가지 같이 옛날엔 저희 어르신들이 저보고 맨날 하시던 말씀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홍균아. 꾸준하게 뛰다 보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지금은 철인 3종 경기 같아요. 철인 3종 경기다. 네. 처음에는 오리발 끼고 수영을 하다가 신발 갈아 신고 자전거 타다가 또 자전거 또 신발 또 자전거 버리고 이제 또 러닝화 신고서는 또 뛰고. 달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턴오버가 잘 돼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머릿속에는 세상은 넓고 길은 많다라고 그 개념을 먼저 장착을 좀 해야죠. 세상 넓고 길은 많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직업이 나에게 혹시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평생 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평생 한 일만 할 수도 없으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다 좋은데 이게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 아니면 다 나쁜 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한 스펙트럼 관점으로 좀 장착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어서 가족 네.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선생님 쓰신 책 중에 가정생활도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네. 쓰셨어요. 네. 요거 이제 무슨 뜻인지 좀 깊이 있는 맥락이 있는 말씀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 직장생활 예를 들면요. 예. 직장생활에서는 우리 부장님이 문제예요. 소통을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요. 대화 전문가들 분하고 워크숍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책이라도 막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공부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예산으로. 회사에서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막 리더십 교육도 책도 받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시고 집에 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되겠지. 그렇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주겠지. 이해를 나 해줘야지 왜 이해를 안 해줘? 인생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뇌가 가장 쌩쌩한 시간에는 모든 사회적 기술을 동원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장 인생에서 가장 피곤한 시간대 밤 8시, 밤 10시 이때 아무 기술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을. 주제로 당신 어머니 왜 그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 어머니 댁에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그 박 선생님한테 부조 얼마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민감한 주제로 가장 피곤한 시간대에 아무 기술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항상 강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이라고 하면서 가정도 사회의 하나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다들 기능은 있어요. 머릿속에 기능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굳이 집에서는 그 스위치를 끄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집에서도 스위치 예의가 중요한 거죠. 가족에까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식당 단골 식당 사장님한테는 잘 먹었습니다 얘기도 하고 돈도 12,000원 드리고 서빙해주는 이모들한테는 맞아, 고기 구워드릴 때 막 5만 원씩 막 주고 막 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집에 가서는 평가하고 짜다 맵다 나 혈당 올라가게 왜 이런 거 만들었냐 이러고 있으니까 좋은 원사가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또 뭐 배우자든지 가족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정도는 시작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사실 생각하면 회사에서는 약간 긴장해 이걸 신경을 높여고 외부 생활에서 하다가 집에 가서 약간 그걸 좀 내려놓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투정도 부리는 건데 그렇죠. 피가 섞여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선생님 말씀 들으면 집에서도 이걸 올려놓고 이제 아내와 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있어야 되나? 난 언제 쉬나? 언제 긴장을 푸나? 그런 생각이 좀 또 드네요. 그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긴장을 푸세요. 긴장을 풀고 뭐 오락실이라도 한번 들렀다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인형 뽑기라도 하거나 뭐 어떻게 음악이라도 듣거나 한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가지고 좀 분노의 질주라도 한번 하고 소금 식히고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좀 다시 텐션을 올렸다가 그거 5분하고 10분만 집중을 해놓으면 나머지 1시간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방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화살이 막 꽂히는 거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 중년 남성분들은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딱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이제 많이들 술을 드시죠. 진 교수님. 가족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독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 독립. 어느 정도 독립이 필요한 겁니까? 이거 근데 뭐 물리적 공간을 따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 독립은 필요한 거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 많이들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부분 문제는 너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문제예요. 거리가 공간적 거리도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기 시작하면은 성인 4명이서 이 좁은 아파트에서 복작복작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잘 키웠네 잘못 키웠네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이게 서로 간에 좀 거리도 필요하고 화장실 2개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 2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이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드리는 조언은 아침 일찍 나오셔라. 아침 일찍 나오시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시는 거를 부모님들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너 빨리 들어와라, 너 하라는 거는 사실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시고. 진짜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부모님들도 피곤하죠. 좁은 집에 성인 넷이서 오글부글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도 사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얘기지 진짜로 집에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뭐 부부간에도 특히 부부간에서 동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같이 업무 공간이 같은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죠. 부부가 같이 일할 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는 부부가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이게 아니라 원래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원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는 독립. 저도 선생님 책 중에 91페이지 일단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큰일 나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그렇습니까? 양진영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양진영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균형적인. 원이라고 한다면 원이 너무 중첩되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사랑받고 인간 교류하고 상호관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간 거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명절 시작해서 벌써 귀성길 가시는 분들이 시작될 때는 한 1분 남았거든요. 우리 윤홍균 원장님께 이제 어떤
명절을 대비해서 마음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이제 고향 가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네. 일단은 그 고향으로 가시는 모든 분들 뭐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주로 상처는 말 때문에 받습니다. 말이 몇 마디가 귀에 박혀서 상처가 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이에요. 본인들도 어색한 거예요. 뭔가 어디 친척이 왔고 자제가 왔는데 본인들도 어색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고 이제 대학 가야지, 이제 결혼해야지. 그렇죠. 본인 나름대로는 또 유머를 구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같은 세대 분들끼리는 유머인데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쁜 분들도 있으시고 무례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세대 간의 언어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데서 오는 세대 차이라는 거를 좀 의도는 상처를 줄 의도가 아니라 어색해서 하는 말이라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에 이제 도착하기 전이시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서 들을 메시지 모두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받지 말고 그냥 어색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끝난 다음에 어디 좀 놀러 꼭 가십시다.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마음지구력의 윤홍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